네, 정의이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1호 경마 오늘은 서울이 휴장 부산만 15개 경주가 내리 펼쳐집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 성원위원하고 성원위원은 이제 매주 부산을 내려가서 취재를 합니다. 성원위원하고 부산 조교를 또 관찰을 하러 화요일부터 부산에 있다가 지금 이제 막 올라와서 예상을 하고 지금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역시 토요일에도 성원위원을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 오늘도 성원위원과 함께 특집 방송 특별 게스트를 성원위원을 초대를 해서 오늘 또 좋은 방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조생조사 조교로 죽고 조교로 산다 박정혁 인사드리겠고요. 옆에 계신 분은 역시 금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예상가 데뷔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마력은 상당히 지금 오래된, 그러니까 제가 보장을 해요.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마방 취재기죠.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 기수협회 취재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역시 얼마 전에 3, 4개월 전부터는 이제 부산 취재 기자까지 겸임을 하면서 지금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이원 취재 기자로 성원위원 이번 주 내내 저랑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경마판의 국정원장 자칭 이렇게 거창한 닉네임을 쓰고 계신데 국정원장답게 정말 날카롭게 정보를 찝어내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원위원 함께 나와 계십니다. 예, 1호 경마 지금 전반적으로 좀 편성 보니까는 좀 편성이 좀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찢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경주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성원위원이 토요일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주로 상황을 잘 관찰을 해라. 모레 보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토일 좀 비가 소식이 있어요. 비가 계속해서 내린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어찌됐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최종 분석에서는 팬 여러분들한테 메인 승부처를 한 경주씩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토요 경마가 7, 8경주였는데 공교롭게도 1호 경마도 이제 같은 숫자가 같아요. 성원위원이 7경주. 그러네요. 똑같이 됐네요. 예. 박종혁이가 8경주. 박종혁이는 사실 일요일 날은 좀 승부를 할 경주들이 후반부에 많이 있어요. 5경주 중에 이제 한 경주 고른 게 8경주가 되겠고요. 좋은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일 1호 경마 부산 1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혹은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4번 알파 파워, 5번 기대하라, 그리고 이제 1억짜리 고가의 마필 3번마 만강, 6번마 명랑해전, 8번 금포이막, 9번 지중해의 진주, 10번마 아이언마린까지 상당히 이제 도전 가능마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혼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번 경주 박정희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신마들과 기존마들 간의 좀 치열한 난타전 경주인데 저는 이게 이 1경주를요 제가 사실은 1호 경마의 시작이 아니고 토요 경마에 이어지는 사실은 첫 경주지만 좀 부담되는 승부를 한번 때리고 싶은 경주가 1경주입니다. 네. 예, 그 중에 노림수 마필이 있는데 바로 7번마 소리천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 지난번에 그러니까 5월 30일 날은 제가 아예 언급도 안 했던 어디에서도 언급도 안 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6월 27일 날은 분명히 틀린 발걸음을 보일 것이다.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착수는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한 5등을 했는데 그때 기대치는 저는 한 내심 그래도 한 2, 3등 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던 게 바로 7번 소리천이라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분명히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면 주로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마필. 더군다나
25조 마방 지금 굉장히 좀 배가 고픈 마방입니다. 지금 뭐 사연이 굉장히 많은 마방이 25조 마방인데 이 소리천이라는 마필이 분명히 그 주로 상황에 맞춰서 준비 과정도 굉장히 좋고 마방도 자신이 있다. 뭐 내용까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7번마 소리천을 저는 첫 경주지만 그러니까 노림수 마필로 배팅의 축을 좀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방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마필인 것 같습니다. 요 경주는 이제 어떤 마필이 들어와도 해당이 좀 보장이 돼 있는 경주인데 요즘에서 그 소리천 혼전 상황에서 노림수 마필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리천 마방의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이 꿈나라의 자마요. 꿈나라 예전에 이제 34점 마방에 있었던 도주마죠. 호프인가 꿈나라의 자마 소리천 강조를 해줬고 박정혁이는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혼전입니다.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될 정도로 혼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조교로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본 마필은 4번만 알파파워입니다. 3번 만강 같은 경우에 좀 1억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주행 심사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조교를 통해서 걸음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4번 알파파워는 소속조 탐나행원 스페셜라인과 병합 조교를 시행을 하는데 뭐 아주 상당히 좋은 걸음이 빠르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 주행 심사를 치르기 전에 굉장히 좀 발주 쪽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해소가 돼가지고 지금 주행 심사를 치르고서 그 다음에 뒤늦게 걸음을 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알파 파워 이 박정희는 좀 조금 조심스럽게 조교 우승 마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7번 소리천 복병 마필 성원위원의 추천 마필이었습니다. 자 8월 3일 1호경마 제2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오군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요. 주행 심사를 잘 받았던 6번 유성 파이팅도 상당히 좋고요. 4번 피코 이지스, 8번 에이스 명은 이런 마필들이 조교 때 상당히 좀 걸음이 늘어난 모습에 5번 골든 트리오, 10번 첼로 소나타의 도전세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 특히 박정혁이는 이 조교 때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봤던 마필이 4번 피코 이지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유성 파이팅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지만 굉장히 싹수 있고 조교도 내용도 좋았다는 최시대 기수의 내용도 있었고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모래에 대한 관건인데 모래에 대한 부분 모래에 대한 적응 적응력 부분인데 1000m 경쟁력 충분히 있는 마필 모래를 안 맞고 경주 전개를 한다면 1000m 데뷔전이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6번과 유성 파이팅 모래만 아니라 그냥 선행만 간다면 돌아낸다 이런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강하게 말씀을 해주신 마필이고 사실 요 경주가 이제 6번하고 8번이 굉장히 좀 강해 보여요. 기본적으로 8번과 이수명은도 지금 아직까지 입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비카 페브포의 자마 굉장히 혈통적으로 좀 기대치가 있는 그런 이제 혈통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4번 피코이지스 새벽 조교시 걸음이 상당히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신 기수라서 조금 아마 인기도는 이제 6번, 8번에 비해서 덜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판단이고 역시 새벽 조교시 변화를 가장 보였던 마필은 박정혁이는 4번 피코이지스 추천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과 6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일 1호 경마 제3경주 부산 3경주입니다. 1000m 혼합사군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1000m인데요. 1000m이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한쪽에 럭키라든가 무지개 동산 지금 사실 이게 좀 혼합사군인데 혼합사군이 이제 말 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내산 말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8마리인데 이제 그나마도 외산마는 2마리, 국내산 마가 6마리인데 역시 국내산 말들 같은 경우에는 요 경주에 노리는 거는 딱 하나죠.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특기를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원몬트라든가 라이브 히즈쿨, 럭키, 무지개 동산 이런 마필들, 붉은 노을까지 이런 마필들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될까요? 저는 우선 이번 경주는
내용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 1000m라는 거리 분명히 노리고 나온 마필들이 있고 혼합 경주지만 박경규 의원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산마들이 질비한 경주 그 가운데 저는 우선 노림수 마필이 좀 있습니다. 제가 3번 무지개 동산을 좀 강력하게 보고 있는데 이 마필 지난번 7월 4일날 그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네. 그 당시에는 좀 전개가 좀 꼬였습니다. 초반부터 굉장히 좀 전개가 꼬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 그 내용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체력도 좋고 순발력도 좋았다. 체력도 좋고 순발력도 좋은 마필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리 상태가 호전 중에 그 전에는 다리가 좀 상태가 안 좋았다가 호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리 상태가 완벽히 좀 해소가 됐다. 3번 무지개 동산이란 말을 조금 강력한 노림수를 두고 쳐다보는 마필. 예, 박정혁이도 이제 무지개 동산 7월달에 분명히 호전세를 보였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6월달, 5월달 좋지 않았습니다. 3월달에 3착을 했을 때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리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기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역시 지난달부터 호전세를 보였었고요. 지난달에는 상대가 강했죠. 지중해 보석이라는 이제 인기 1위 말도 있었고 안쪽에 이제 또 그 베가익스라는 말이 무리하게 선행을 나서면서 무지개 동산한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1000m다 보니까 역시 무지개 동산한테 이제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겠고 원먼트와 라이프 이즈 쿨이 이제 경합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원먼트 같은 경우에 이번 조교 때 보니까는 선입 작전을 염두에 둔 그런 이제 훈련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차분해졌고요. 이 말이 이제 끄는 게 문제예요. 말 자체가 좀 상당히 끄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사라진 부분은 이제 원본트를 좀 더 플러스 요인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6번도 상태는 좋았지만은 지금 안쪽에 빠른 말들을 두고서 전개 상황이 좀 걱정이 돼요. 역시 1000m지만은 만약에 앞선이 조금 무너지는 기미를 보인다면 막판에 올라올 마필은 8번 기막힌 선택으로 보고 있는데 상태가 아주 지금 호전세 좋아 계십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5번, 8번을 동시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8번 막 기막힌 선택 전개상 상당히 좀 유력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성원 의원은 3번만 무지개 동산 마방의 내용이 상당히 좋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8월 3일 1호 경마 부산 4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5분 경주 8마리가 출전하고요. 야, 이 조교 때 제가 이게 보니까요. 부산 내려가서 제가 실제로 이제 조교를 보니까 이 맥앤치즈 제가 이제 그 햄버거를 좋아해요. 그 맥도날드 햄버거도 먹고 뭐 버거킹 햄버거도 먹고 맥앤치즈 말을 보는데 좀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말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좋아요. 주폭도 좋고 스피드도 나오고 신마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매니피자마요. 매니피와 스퀘어드 자마 스마트 퀸이라는 마필 형제마를 또 두고 있는데 1억 5천이죠. 맥앤치즈 굉장히 비싼 마필입니다. 데뷔 전에 바로 입장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맥앤치즈를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싹수도 있고 굉장히 뭐 상태도 좋고 앞으로 발전 기질이 높은 말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16조 김재선 마방이라는 저는 좀 내심 불안하게 보는 게 좀 있는데 이 마필은 현장에서 의지를 좀 정확히 체크해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맥앤치즈라는 마필 분명히 좋은 마필이고 앞으로 발전 기질이 높지만 현장에서의 좀 의지가 좀 강하게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반면에 저는 7번 유성드림이라는 마필을 조금 강력하게 좀 보고 있는데 이 마필 지난번 데뷔전을 1200m를 출전을 했고 거기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조금 한 발 부족했던 모습 그 부족한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26조 마방에서 굉장히 공을 좀 들여놨다는 내용을 갖고 있고 이 마방 이 7번 유성드림이라는 마필이 좀 기대치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던 마필이다라는 내용까지 접해놨습니다. 그래서 7번 유성드림을 비슷비슷한 능력이라면 7번 유성드림 쪽에 저는 한 표를 더 던지겠습니다. 유성드림은 이제 맥앤치즈는 이제 데뷔전이기 때문에 못 믿는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고 유성드림은 내용이 상당히 좋다. 그렇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글쎄요, 이 김재선 마박이 신마 승부가 복승률이 25%입니다. 25%. 최근 1년에. 그래서 뭐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괜찮은 생각이 성적이죠. 되는데 하여튼 뭐 현장에서의 의지는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성원위원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박정희의 의견은 맥앤치즈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수 위에 걸음을 가진 마필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마필은 빨리 하위권을 벗어나야죠. 맥앤치즈 데뷔전부터 강하게 좀 언급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인기 1위로 아마 현장에 가면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만 맥앤치즈 박정희는 추천 마필로 강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8월 3일 1호 경마 제5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호군 8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부진마들 간의 경주입니다. 12전 동안 이제 한 번 입상 있는 담양민을 제외를 하고는 입상이 없는 마필들 간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경주는 전적이 좀 적은 마필이 유리하다. 통상적으로 박정희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데뷔전을 치르는 스몰 파이터라든가 안쪽에 은하라든가 파워 빅터, 아름다운 축복 이런 마필들의 이제 걸음 변화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번 경주 그러니까 데뷔전을 치르는 5번 스몰 파이터는 분명히 뭐 데뷔전이라는 기대치는 있지만 뭐 그다지 능력이 그다지 크게 보지는 않는 상황이고 6번 에이블도 분명히 감량의 이점은 좀 있겠지만 아직까지 좀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저는 8번 아름다운 축복을 조금 그래도 제가 좀 상순위에 좀 놓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축복이란 마필이 여지껏 보여준 능력은 없습니다. 물론 능력 보여준 게 없고 여기 편성은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고 더군다나 지난번부터 이 마필은 호전되는 내용. 이 마필이 계속 데뷔 이후 그러니까 3전 동안 계속 8등만 하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호전됐다는 내용으로 근소하게나마 좀 올려놨어요. 5착으로 올려놨는데 지난번보다 오히려 이번에 더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저는 편성을 제대로 만났다. 마방의 내용과 더불어서 편성을 제대로 만났고 이런 편성을 만나는 것도 운이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면서 8번 아름다운 축복의 기대치를 좀 높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축복 이번에 좀 훈련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 지금 뭐 훈련 내용을 봐도 좀 근래 들어서 가장 강력한 훈련을 소화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지금 1번 은하, 6번 에이블, 7번 파워 빅터, 8번 아름다운 축복. 조교 상태가 좋은 마필로 이제 박정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 에이블이란 마필이 희한한 마필이에요. 조교 때 걸음을 보면은 벌써 입장을 했어야 되는데 참 부진한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마필을 또 믿을 수는 없겠죠. 박정희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번 은하인데 사실 이제 걸음 자체로는 상당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늑발주를 하다 보니까 아쉬운 모습을 남기고 있는데 이번에 출전 두수도 적고요. 또 1번 게이트에서 역시 목요일날 발주 연습까지 시도를 하면서 뭔가 이제 변화의 어떤 몸부림 그런 부분들이 보여졌고요. 또 편성이 약한 가운데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스타트만 잘 나온다면은 은하라는 마필은 분명히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은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3일 1호 경마 부산 6경주입니다. 1300m 경주고요. 국내산 호군 8마리가 출전합니다. 이 경주가 이제 1300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전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2번부터 3번, 4번, 5번, 7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전부 입상이 가능하다. 정말 옥석을 가리기가 상당히 힘든 경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번 경주는 좀 내용으로 접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비슷한 전력을 가진 마필들 어느 것 하나 믿고 뛸 충분하고 놓기에는 서로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에 저는 이번 취재 내용 가장 좋은 2번 퓨리어스 파크를 충만으로 좀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치대기수 모래에 민감한 부분은 좀 있지만 상태는 직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내용 분명히 작용할 것이고 데뷔전에서 1300이라는 거리 충분히 극복을 해봤던 모습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다면 충분히 이 정도 편성이라면 극복 가능한 이번 퓨리어스 파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2번마 퓨리어스 파크 역시 지난번에 이제 3위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일본에 이제 1300을 출전을 시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교 때 보면은 3번 무한비상도 걸음이 상당히 늘었고요. 5번 웰캡시라도 지난번에 이제 아쉽게 3위를 차지했는데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라이징 포에버라든가 이 배틀퀸도 이제 만만치 않은 상태를 보여주다 보니까 박정희가 서두에 이제 혼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사실 추천마를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고민되는 상당히 좀 박정희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박정희는 7번 말 라이징 포에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끈기라든가 추입형 대부분의 이제 뒷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특기로 하는 말들이 많은 가운데 라이징 포에버 같은 경우는 기습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경기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7번 라이징 포에버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조개 상태는 역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마필들도 좋습니다만 라이징 포에버도 상당히 좋은 그런 훈련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소한 우세로 해서 7번 라이징 포에버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성원위원의 정보는 휘리어스 파크의 정보 상당히 좋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3일 1호 경마 부산 7경주입니다. 1200m 혼합사군 7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단출한 편성이지만 성원위원이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3번 스텔라 챔프, 6번 미스터 프라다 두 마리가 좀 상당히 강력한 인기를 모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현장에 가면은 빛나는 순간도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습 선행을 분명히 노릴 것이기 때문에 빛나는 순간도 이제 많은 인기를 모을 수가 있겠고요. 4번 핸섬가이라든가 7번 금빛재패 국내산 마필들이 역시 출전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자 성원위원 메인 승부처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7경주 성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인데요. 이번 메인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노코테를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 충마가 있고 후차권에서 바람만 잡고 사라질 불안한 인기마필들이 있고 반면에 노림수로 때릴 내용 좋은 말 딱 잡아놨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로 삼아놨고 자 우선 노코테를 충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메인 승부처지만 3번 스텔라 챔프라는 마필을 배팅의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할 겁니다. 자, 이 스텔라 챔프라는 마필 마방에서도 1000보다는 1200이 날 것 같아서 1200을 노리고 나왔고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수요일 목요일 취재를 들어가서 수요일날 한번 물어보고 목요일날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이 목요일날 물어봤던 내용 수요일날 물어봤던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직접 새벽 조율을 담당했던 이제 관리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마방까지 19조에 다 물어봤더니 수요일보다 목요일날 완전히 말이 더 살아나 있더라. 그렇잖아도 노리고 있는 마필인데 그런 내용까지 들으니까 이 마필은 그냥 믿음이 딱 가는 충막감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3번 스텔라 챔프를 놓고 메인 승부처의 매력 배당을 안고 있는 노림수 마필 분명히 호전되고 있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 노림수 마필을 주력으로 공략하는 메인 승부처입니다. 예, 박정희가 스텔라 챔프 조교를 보는 견해에서는 완벽하게 지금 근성이 늘고 걸음이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 챔프는 박정희 역시 추천 마필로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후차권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6번 미스터 프라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필 저 마필 혼전 상황이 될 텐데 성원위원이 추천을 해주는 말은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방 중배당이 될 겁니다. 스텔라 챔프에 붙여서 중배당 한방 승부를 메인 승부로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3일 1호 경마 부산 8경주입니다. 1200m 혼합사군 9마리가 출전하고요. 자, 여기는 박정혁이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역시 메인 승부처는 제가 가끔 진짜 특별함을 생각했다가 현장에서 그게 이제 배당판에 다 드러나가지고 특별하지 않은 상황으로 변모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항상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제 메인 정말 하루에 가장 강하게 붙는다라고 한다면 평소에는 장총을 들고 나갔다가도 뒤에 이제 기관총이 하나 숨겨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무기가 있는 경주가 8경주이기 때문에 박정희가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는데
글쎄요. 뭐 지금 안쪽에 이제 프로페서 실버, 프리스타, 바람꽃, 테이크러시, 갤럭틱 파워 이런 마필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 경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박종혁 의원의 메인 승부처니까요. 저는 관심 있는 마필 한 마리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뭐 전체적인 설명보다도 우선 저는 이번 마 프리스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마필이 당초에는 월요일 날은 다음 주에 나오려고 했다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마필인데 조교를 담당했던 19조에서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 꼭 써야겠다, 이번 주에 써야겠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이번 프리스타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상태도 좋고 여지껏 보여주는 거는 뭐 4전을 뛰면서 우승 한 번 한 기록인데 그래도 이 마필이 그동안 뛰어왔던 전적들 굉장히 좀 강한 마필들하고 상대를 했고 새벽 조교시의 내용, 마방의 내용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프리스타를 좀 관심권에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예, 프리스타 갈샘의 자마입니다. 갈샘의 자마고 6월 13일 날 정동철 기수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폭주를 하면서 선행을 갖다가 무너졌던 마필. 그때 이제 결국은 이변이 일어났죠. 조이너 캡틴이 바닥에 누워 있다가 앞살이 무너지다 보니까 막판에 뭐 거의 날아오다시피 하면서 배당이 터졌는데 이제 프리스타가 이후에 이제 조개 대응은 상당히 호전이 돼 있어요. 그런 프리스타를 추천해 주셨고요. 자, 박정희의 메인 승부처인데 여기서는 뭐 박정희가 이제 새벽 조교를 보고서 이번 주에 또 뭐 부산까지 제가 내려가서 또 서울의 조교보다는 휴장 조교도 있습니다만 당장 이제 부산 경마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왔는데 정말 뭐 한 마리 제가 이제 건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현장 바람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보들이 부산도 상당히 좀 도는 편이다 보니까 아마 소문이 좀 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마필이 될 겁니다. 네. 진짜 기관총 들고 나와서 한번 뭐 사방팔방으로 한번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3일 1호 경마 구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4군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이제 저도 뭐 예상할 때 굉장히 좀 고민이 됐던 경주예요. 안쪽에 소리킹과 만인지력이 공이 지금 3착수건이 걸려 있는데 만인지력이 외곽으로 밀려 있단 말이죠. 보헤미안이 지난번에 난데없이 선행을 갔는데 이번엔 뭐 선행은 안 될 것 같고 선임으로도 되느냐. 그리고 이제 하스타티, 꿈의 한발 이런 마필들이 역시 승군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리고 동남여제가 이 마필이 이제 걸음이 나와주고 있어요. 걸음이 좀 늦게 터졌다 싶은 그런 마필.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이게 지금 앞선이 좀 치열해지면은 힘 있는 뭐 동남여제라든가 꿈의 한발이라든가 이런 출마들이 좀 유리해지겠고 앞선이 싸움이 없으면 사실 이런 말들이 좀 불리해질 경주인데 이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번 경주를 제가 이제 뭐 오드를 잡고 예상을 이제 좀 잡을 때, 그러니까 이 접할 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좀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던 경주인데 내용을 막상 접해 보니까 많은 인기를 얻을 마필들이,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다라는 정보통을 가진 마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풀어냈는데 그럼 딱 풀어내고 나서 보니까 그 마필들이 그냥 인기마들이더라고요. 딱 그 마필들이 딱 인기마예요. 내용을 딱 접하고 딱 나름대로 풀었더니 뭐 그중에 뭐 관심 있는 마필들 우선 7번 만인지력 같은 경우에는 현군 경쟁력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마방 내용과 더불어 이 마필은 지난번 그 두 번의 경주 동안 제가 계속 쫓아다녔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27조 이상현 조교사한테 항상 관심 있게 물어봤는데 이상현 조교사님이 상당히 좀 솔직한 내용을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군에서 한군악감은 아닌데 충분한 경쟁력은 있다. 그냥 그 두 번의 경주 동안 딱 2등을 하는 거 보고도 아, 그 말이 딱 맞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게 팬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제가 뭐 대신 물어볼게요.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간다는 겁니다. 네, 열심히 이번에는 진짜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가니까 농담이었고요. 7번 만인지력을 저는 좀 세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인지력.
그러니까 이게 선행을 좀 갈 걸로 보시는 겁니까? 선행을 안 가도 굳이 선행 안 가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리킹이라는 마필이 만약에 치고 나온다면 이제 따라간다. 예, 따라가면서 외곽 정수.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앞선이 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소리킹이 가든 말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게 이제 만인지력의 전기였고 보헤미아는 사실 뭐 지난번에 선행마가 없다 보니까 선행을 간 거지. 원체 이제 빠른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2번과 3번, 9번이 조금 다급해질 수밖에 없죠. 앞이 싸우지 않으면 뒤에서 거리차를 좁히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투입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주가 이제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겠고 사실 안쪽에 소리킹의 마필 상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선에서 굳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지 않느냐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 박조혁이는 지금 뭐 조교로는 1번과 9번, 2번 이런 마필들을 조금 더 낮게 봤습니다. 물론 만인지력과 보헤미안, 하스타티도 조교 상태들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쁜 마필도 아주 특출나게 좋은 마필도 없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5번, 7번, 9번 다 가능성이 보여지는데 전개로 풀어본다면은 역시 앞선 버티기가 상당히 유리하다. 여기는 선행선이 역시 다 가능한 1번만 소리킥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일 1호경과 부산 10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4군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복마들이죠. 이 머스트 윈 50분에 걸려있는 마필 그나마도 이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고요. 오하이오걸, 스카이캣, 가야대로 영브라보 외곽 쪽에 담양차사 미드웨이까지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요? 저는 이번 경주는 딱 한 가지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을 갖고 충마를 좀 잡고 싶은데요. 그 마필 바로 9번 미드웨이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미드웨이란 마필 발주만 잘 나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뭐 다른 마방도 아니고 25조 마방인데 미드웨이를 직접 새벽 조교를 담당했던 조교보 25조 조교보는 직접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본인이 탈 때는 발주가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취재를 하고 올라왔으니까 내일 기술을 태워서 발주를 해볼 것인데 발주만 나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발주가 좀 잘 나와주길 뭐 경마가 뭐 꼭 실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칠 기사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마음에 와닿는데 발주가 좀 잘 나와주길 바라면서 내용까지 같이 더불어 있는 9번 미드웨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는 1번마 이 머스트 윈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날 10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가장 좋은 경주 편성을 맞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새벽 저기시 모습도 외산 4분마 역시 뭐 부진마지만 오칼라 캡틴이라는 맛을 뭐 완전히 가지고 노는 수준의 그런 최상의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중원 기수가 뭐 근래 들어서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분명히 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후착은 역시 뭐 성원 의원이 지금 미드웨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적전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3번, 4번, 5번, 6번, 9번까지 상당히 좀 넓게 폭을 두시고 좀 적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고 성원 의원은 역시 그 중에서 배당마 9번 미드웨이 발주만 잘 되면은 마방에서는 상당히 기대치가 높다. 이것이 이제 내용이 되겠고 저기 추천만한 1번만 머스트윈 전개 능력도 추천을 드릴 만하지만 조교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게 역시 추천에 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8월 3일 1호 경마 부산 11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4군 7마리입니다. 단출한 편성이고요. 1번 대로시대와 3번 비카골드, 6번 스위트골드 3마리 전력이 앞서 있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매니피 잡았는데 진짜 못 뛰고 있는 5번 레이스 어터 도전이 가능한 경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번 경주 단출한 편성에 맞춰서 큰 배당을 좀 노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기마지만 좀 인정을 하고 싶은 경주인데 그 가운데 3번 비카골드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카골드란 마필 직전 승군 전에 1300이라는 거리 처음 도전을 해서 마지막에 조금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 새벽조교 시에 뭐 그 부분까지 충분히 보완을 했다는 내용까지 갖고 있고 충분히 통할 수 있을 만큼 상태 좋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번 비카골드를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비카골드 지난번에 이제 늘어난 거리를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마필이고
6번과 1번 중에서는 1번 대로시대입니다. 김영군 기수의 안장도 안장이고 게이트 2점도 2점이지만 역시 직전 대비 상당히 호전된 상황. 지난번에 상당히 조전 치렀기 때문에 좀 덜 팔릴 공산이 있는데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1번 대로시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일 1호 경마 제 12경주입니다. 1200m 혼합 3군 8마리가 출전하고요.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경주로 보여집니다. 선행 경합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결국 경주의 키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경주가 많이 뛰어봐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추를 통해서 추론을 해서 그게 이제 맞아야 자기 예상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경주라고 판단이 되는데 안쪽에 3번 소사라와 4번 영광의 제국 뭐 웬만치 빠른 마필들이 있고요. 라포에르 때도 어느 정도 순발력을 가진 마필이지만 외곽 쪽에 지금 우렁각시라든가 금포의 작건, 위닝 디자인 이런 말들의 상태도 지금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경주를 좀 이렇게 그린다고 그러죠.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4번 영광의 제국으로 인해 선두권이 조금 몰락한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저의 판단이니까 뭐 영광의 제국으로 인해서 뭐 선행을 나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툼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경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5번 금포 여장군입니다. 이 금포 여장군 지난번 경주 굉장히 좀 강한 편성이었어요. 사조형 이런 마필들하고 같이 뛰면서도 착착 크지 않은 큰 착차가 아닌 경쟁력 있는 모습인데 이번 새벽주기시 굉장히 더 좋아졌다는 내용 마방의 내용 흘러나오고 있고 충분히 앞선이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금포 여장군을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포 여장군. 사실 박조혁이는 굉장히 좀 헷갈린다. 모든 경주 다 자신 있고 내가 옳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 경주는 사실 경기 전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틀려질 수 있는 경기인데 위닝 디자인도 지금 말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포의 장군도 지금 아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번 4번 말들이 다 좋다 보니까 그죠. 욕심이 좀 날 수가 있어요. 이 말들이 좀 선행을 갔을 때 최적의 능력과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포에르 때도 이번에 상당히 강한 훈련을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경주로 판단이 되는데 박조혁이가 생각을 하는 거는 7번마 우렁각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렁각시라는 마필이 전형적인 선행마인데 흙을 안 맞으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외곽 게이트라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선행을 가든 우렁각시가 바로 2선에는 붙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경합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렁각시가 그 경합에 끼어들지 않는 이상은 외곽에서 자연스럽게 붙었을 때는 가장 좋은 경주 전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요. 이 경주는 어쨌든 박조혁이는 전개 변수가 상당히 많은 경주로 보고 있어요. 어떤 마필 특정 마필이 좋아졌다고 승부를 할 경주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이어는 5번마 금포 여장군 추천을 주셨습니다. 자, 8월 3일 1호 경마 13경주 1600m 국내산 3군 7마리가 출전합니다. 직전에 이제 실격 원래 이제 여유 있는 입장을 차지를 했었던 마필인데 실격을 당했던 바다강자 다시 출전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선행이 가능하겠어요. 킹블레이드, 람세스 아신드 이런 마필들의 접전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경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번 경주 이번 바다강자를 보는 순간에 또 지난 경주가 생각이 나는데 그 경주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 경주를 굉장히 좀 메인 승부로 좀 부산경마 때렸던 그 경주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 뭐 방송을 같이 안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아쉬웠고 그랬던 바다강자인데 전혀 상태 지난번 실격 당했다 해서 상태 전혀 이상 없고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바다강자의 우세를 좀 점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다강자 추천 마필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는 세 마리가 능력이 앞서 있는 것이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번이냐 6번이냐 2번이 선행이라고 봤을 때 3번과 6번에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킹블레이드보다는 6번 람세스 아실드를
박정혁이는 조금 더 먼저 보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옥석을 가린다는 자체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카지노 가서 홀짝 이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있고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운에 맡겨야 되는, 그러니까 압축을 다 해놓고도 나머지 부분은 운에 맡겨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일 1호 경마 제14경주입니다. 1800m 원합 2군 8마리가 출전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이 성원이어라고 이제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수요일날 무진장이라는 마필의 걸음을 보고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저 무진장은 이제 다 뛰었구나. 주폭 자체가 굉장히 나오질 않는다, 늘질 않는다. 걸음이 더 이상 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상위군,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불리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원위원의 얘기는 이제 마방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을 넘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어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역시 편성을 보니까 무진장이 능력 발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편성인데 1800m에 대한 거리 적응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적응력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유심히 좀 물어봤습니다. 이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집에서도 거리는 상관이 없다. 또 자신감 있는 멘트, 워낙 또 식구들 자신감이 특출난 멘트이기 때문에 7번 무진장이 1800으로 늘어난 거리지만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내심 또 너무 많이 이길까봐 걱정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신감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7번 무진장. 예, 무진장의 자신감, 거리 상관없는 자신감. 거리 상관없는 자신감.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지금 편성에서의 자신감은 박정혁이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진장이라는 마필. 실버 트레인의 자마인데 모색까지 비슷하고요. 실버 트레인의 그 어떤 혈통적인 특징을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이 실버 트레인 자마들이 국내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뛰었는데요. 장거리를 돌파를 한 말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분명히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당장의 상황은 이제 자신감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뭐 마방의 어떤 자신감 섞인 멘트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정혁이는 1번 고지 정보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기회 만점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무진장과 동반 출전했는데 원래 이제 다음 주 차주 출전 예정 마필로 조교를 하다가 여기 이제 동반 출전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썬더스카이와 복등화 역시 사실은 이 호라 미군 1800에 나올 말들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힘든데 여기 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복등화의 상태는 좋지만은 기회 만점의 상태는 뒤늦게 훈련을 열심히 해서 지금 뭐 참여를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본다면은 1번 게이트 2.2는 고지 정벌. 글쎄요, 뭐 박정혁이는 무진장을 여기서 뭐 편성상 자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장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 고집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고지 정보를 좀 더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8월 3일 1호 경마 오늘 마지막 경주 부산 15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1군 경주에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압도적인 인기를 보았던 3번마 스파이러기 당시 1번 게이트였는데 자 얘가 지금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지난번 부러진 이유는 부담 중량이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마방에서도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 지고 나서 그 당시에 졌던 내용보다도 뛰고 나서 마필이 기가 많이 좀 죽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부담 중량이 또 한 2.5kg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스마일 어게인은 조금 약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마지막 경주에 또 한 마리 불안한 마필이 한 마리 있는데
일본 로드 투 프린스가 또 당일 배당판에서도 인기도를 좀 얻을 마필이에요. 분명히 이 마필이 얻을 수밖에 없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부담 종량을 너무 과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이 들고 26조 방동석 조교사님도 마필의 능력을 너무 세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핸디캐퍼에 대한 불만을 좀 토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로드 투 프린스와 3번 스마일 어게인은 조금 불안한 마필들이다라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천만은 없이 그냥 추천만은 프린스와, 불안한 두 마리를 말씀드리고 굳이 추천만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9번 메가톤을 추천마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일 어게인의 직전 부진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담 중량이라는 것은 사실 마박에서 별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면 부담 중량이 높아져서 졌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부담 중량에 대한 어떤 그 부담력 자체를 이제 긴 시간을 통해서 측정을 한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스마일 어게인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다만 마방에서 추론을 하는 것이 이제 부담 중량인데 결국은 원인을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스마일 어게인이 상태가 좋았는데도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스피드가 강하게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선에 초반에 잘 붙었다가 자리 싸움에서 뒤로 밀렸단 말입니다. 다시 올라오지 못한 거죠. 역시 마필이 하나 둘씩 자리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기가 죽고 이것을 다시 한 발을 써서 멋지게 치고 올 만한 그런 정도의 걸음을 가지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앞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주 뚝심 있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은 대단한 마필인데 그렇게 막판에 한 발 스피드를 강하게 뽑아내줄 그런 능력은 없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일 어게인이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할리라든가 올수라든가 블랙다이아, 메가톤 이 빠른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쪽에 로드 투 프린스도 있죠. 그래서 스마일 어게인 자리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지난번처럼은 안 타겠죠. 앞선에 붙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추입으로 타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졸졸을 펼치지는 않겠지만 역시 착순권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박조익이는 생각을 합니다. 자, 조교로 박조익이가 노리는 마필, 조교 상태가 좋았던 마필이 9번, 4번, 10번인데 메가톤입니다. 메가톤. 지난번에 2000m를 그냥 어거지로 출전을 한 느낌이에요. 이 마필은 마방에서 계속 의도적으로 중거리 1400, 1600을 출전을 계속 시키고 있는 마필인데 적정거리 나왔죠. 적정거리 나왔고 지금 앞선에 할리라든가 올수라든가 이런 마필들의 뒤심 자체가 그렇게 막강한 뒤심은 아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서 역시 선의권에 가세를 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구가 메가톤. 로드 투 프린스는 자르세요. 이거는 뭐 맛이 갔어요 완전히. 자르셔도 됩니다. 성원위원의 얘기도 분명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경주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5경주. 오늘 이제 부산 경주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조교 또 취재를 같이 부산에 동행을 해서 하고 와서 지금 밤 늦게까지 촬영을 했는데요. 성원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 현장에서도 저희 최종 분석 팬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응원을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호 경마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